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20강 이번 시간은 병원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근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아주 그 요점만 간단하게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당노동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 병원에 근로계약서 사인을 할 때 대체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내가 잘 모르고 사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법에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전체가 다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근로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꼼꼼하게 하나씩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자, 근로자가 뭐냐? 근로자는 누굽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즉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장, 즉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종속적인 노동관계, 수직적인 노동관계에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계약 형식이나 형태, 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전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끔씩 업무를 외주를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외주를 줬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하청이나 도급의 경우에는 이것은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병원 코디네이터로 시작을 해서 병원 코디네이터 쪽으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은 근로자의 신분은 아닌 것이죠. 자,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가게 되면 뭐 원장님 뭐 이런 표현보다는 사용자, 근로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사용자는 누구냐?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원장님도 그렇고 공동개원하거나 하는 병원에서의 대표원장, 그리고 뭐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의 원장님, 자,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는 책임자,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사용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채용이나 승진, 업무평가 등의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직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때에 따라서 나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나는 사용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용자로 보느냐 근로자로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모든 직원은 다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로자는 여러분이 이제 상근 근로자, 상시 근로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될 텐데요. 상근 근로자는 누구냐?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명시된 사람, 즉 이 사람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해서 나한테 주어진 정해진 시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상근 근로자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상근 근로자이죠. 상시 근로자는 누구냐? 병원에서 볼 때 대체로 보면 인턴 수습 기간이 상시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1개월 이상 임시직이나 일용직, 상용직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고용됐는지는 관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병원에서 1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이 사람은 고용 상태로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수습 기간이 이제 병원마다
대체로 한 3개월, 뭐 어떤 병원은 4개월인 경우도 있는데요. 자, 짧게는 2달, 길게는 4달 정도가 보통 병원 코디네이터들한테 주어지는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은 우리 병원은 뭐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습기간의 근로계약도 반드시 여러분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에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고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습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는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하고 계속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건업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업이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이 움직여져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2021년 7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특례 업종으로 업무 시간을 조금 더 주당 40시간에서 52시간까지로 적용을 받습니다. 보건업은 여기 보는 것처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뭐 치과병원 뭐 이런 데뿐 아니라 한방병원, 조산원 그리고 앰뷸런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죠. 이런 데들이 전부 보건업에 해당됩니다. 보건업은 그 주당 40시간 근로에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이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첫 번째 근로개시일, 업무 장소,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월급, 그 다음에 근로계약 기간, 연월차 휴가, 유급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조금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근로 개시일, 두 번째는 업무를 하는 장소와 내용, 그 다음에 업무 시간, 휴게 시간, 그 다음에 근무일, 급여, 그 다음에 근로계약 기간, 이거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죠. 자, 그리고 수습기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기간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리고 연차휴가, 유급휴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근로계약서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꼼꼼히 들어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사인하는 것이 똑똑한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할 거, 한 번 더 확인하죠. 근로계약서는 두부 작성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즉 병원과 여러분이 하나씩 나누어 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병원에 취업할 때 사인한 근로계약서 한 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인 이상 병원에서 때때로 원장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병원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급여의 50% 이상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4시간 기준 30분, 즉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예를 들어 뭐 경영상의 이유로라도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요. 생리휴가를 쓰는 여성들도 종종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가 아니고 무급휴가입니다. 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그리고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게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업무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재판까지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이건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가 9시부터 시작인데 내가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 컴퓨터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내가 어제 못한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한 20분 일찍 출근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근로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 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 우리 병원은 9시까지 출근입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8시 40분까지 전부 나와서 우리 모두 회의를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이렇게 의무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휴가는 1년 근무한 사람이 15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뭐 80% 미만 출근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을 만근을 하면 그 다음 한 달 하루를 쉴 수 있는 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하루씩 월차가 발생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년에 15일은 내가 1년 근무했으니까 15일 이어가지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안 되죠. 왜냐하면 대체 휴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15일의 휴무는 유급휴가이고, 그리고 이 유급휴가에는 명절이나 광복절 등의 국경일, 뭐 혹은 병원이 개원기념일이라든지 샌드위치 데이 때 이렇게 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차휴가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이 내가 쓸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연차휴가 일수에서 우리 병원이 대체휴가일로 예를 들어서 10일을 썼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5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속기간에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가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2년마다 하루씩 붙는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연차휴가를 내실 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이것은 반드시 그냥 구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혹은 병원 내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시스템으로, 그래서 구두로 신청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실직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자, 이때 고용보험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고용보험은 위로로 주는 돈이 아니고 어쨌든 고용을 위한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직을 했으면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를 제공받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나려면 내가 그냥 자의로 그만둔 것은 보험 사고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많은 경우 이 경우 구조조정이 제일 많죠.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을 하게 되죠. 자, 실직을 여러분 의도치 않게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곧바로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직한 상황을 보고하시고 그리고 안내를 받으시면 실업급여까지도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과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채용이 확정된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표준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도 알아보았죠. 자, 우리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할 권리가 있고 그 대신에 우리는 성실히 업무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죠. 자, 생리휴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입니다. 그리고 업무 준비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눈다 기억나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업무를 위해서 조금 일찍 나오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그냥 업무 준비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내일부터 내일 대청소를 해야 되니까 30분 일찍 나오십시오 라고 명령한 경우에는 업무 준비 시간이지만 근로로 본다. 자, 연차 휴가는 1년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고 2년마다 하루씩 붙는다. 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바로 여러분이 가셔서 신청하고 수령하시고 그리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예절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